자, 지금부터 폭염을 뚫고 전국에서 달려오신 1,600여 명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와 승리의 신심을 모아서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민주일반민 결혈대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온갖 차별 철폐하자. 철폐하자. 투쟁.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바람도 용례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서 돈 뜨거운 맹세 인지는 한대오 깃발만 남겨 새 말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잘 아시겠지만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5월부터 여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업종별 차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자 또 저숙련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에게 주로 차등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상당수도 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3개, 4개 직종이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후에는 더 확대해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이것을 적용하겠다라고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우리 못 받고 있는 정부에 고용된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결정되고 나면 곧 이어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열리고 적어도 20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또한 정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나마 우리 노동자들이 당사자로 참여하기나 합니다. 그러나 공무직 인건비는 우리는 참여조차 할 수도 없고 저 밀실에서 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의 공무직 인건비를 결정하는 고위공무원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종부세를 내고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저임금 몇 푼 비싸서 못 올리겠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렇게 절박한 요구는 외면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어봐야 하겠습니까? 각 부처와 공공기관과 우리가 백날 교섭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또 기재부 장관이 책임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여러분! 두 번째는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을 정부가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민간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여러 기관들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반정을 받아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CJ나 통운 택배 노동자들도 고등법원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이 연이어 내리고 있는 판결이고 추세입니다. 이미 ILO가 필수협약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민간 위탁, 자회사, 또 여러 가지 간접 고용의 형태로 우리의 고용과 처우의 문제는 저들은 결국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부터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여러분! 돌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언론에서 맨날 떠들썩하게 이야기만 하지만 결국에는 최저임금만 주고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우리 해당 종사자들이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대회 전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돌봄조합원들이 사전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결국에 돌봄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민간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직 노동자를 유령으로 취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정부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2006년, 2012년, 2017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만 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국민들의 민원의 요구는 늘어나고 업무는 점점 더 과중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해도 정원을 채우지 않고 기준인건비, 페널티 등 각종 제도적인 합법 때문에 우리의 인건비마저 정부에서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직 법제화, 복리후세 수당, 차별 폐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의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를 이마저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은밀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안정보다는 해고를 더 쉽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아이고 노인들 돌보는데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냐라고 하면서 이주노동자 도입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위기 4대 보험의 고갈을 국민들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부자 감세를 통해 절감한 돈이 60조에 달합니다. 아이들 출생할 때마다 1억 원씩 줘도 1년에 24조 원이면 됩니다. 국공립대 모든 대학을 무상으로 하는데 7천억이면 됩니다.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수당 1조도 들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 종부세 감세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오지 않아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 정권 내내 우리의 임금 인상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없다라는 자명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에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죠. 우리의 권한을 되찾아오는 2024년 투쟁을 조합원들과 힘차게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재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6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일반연맹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깃발을 들고 그 선두에 앞장서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차별 확대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민주일반연맹 선봉에서 실질임금 인상 제도 개선 쟁취하자!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동지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 없이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개선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민주주의 파괴와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 만들기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도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재고 무엇을 머뭇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전면화하는 것만이 우리 스스로의 운명과 민중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동지들의 오늘 이 투쟁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의 법과 제도, 규범과 사례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의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동지들의 투쟁은 차별과 불평등에 신음하는 이 땅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열화와 같이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을 선도하고 노동의 권리와 삶의 존엄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매우 자랑스러운 투쟁이 될 것입니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폐지, 공무직 법제화, 노동교섭 제도화, 돌봄 국가책임 강화 등 동지들의 그 소중하고 절절한 요구 하나하나가 윤석열 정권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고 몰락의 시도탄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랑스럽고 끈기 높은 투쟁, 민주노총 역시 동지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동지들 힘찬 투쟁 전개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눈빛 빛나고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진실 살아있는 한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면허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 발급과 갱신 등 면허와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이러한 도로교통공단의 모든 전화 업무를 전국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고객센터 그리고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시험 보조를 담당하는 유도원들이 자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총알바지로 일하는 저희들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된 파업을 현재 6개월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업은 식대비 4만 원 인상이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을 받고 식대비 10만 원을 받는 자회사 직원들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월급으로 살 수 없어 식대비만이라도 정부 지침에 따라 4만 원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의 밥값 4만 원 인상이 공단 문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의 밥값 4만 원 인상이 공단 정규직 직원들 평균 연봉 6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단의 경비, 미화직 직원과 자회사가 형평성을 말하기 전에 공단 내부의 차별부터 바꾸십시오. 정규직 급여 인상금과 경비, 미화직 분들의 급여 인상금은 왜 다르게 반영합니까? 이미 급여와 상여금 등 출발부터 다른데 인상되는 급여마저 차별을 두는 도로교통공단이 자회사 직원들에게 형평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배불리 먹을 돈은 당연하고 최저시급 받는 공단 실무직과 자회사 직원들 처우 개선 비용은 아까워 반대하는 공공기관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자회사의 독립 경영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자회사는 왜 만들었습니까? 공단의 임원들 퇴직하면 자회사 대표로 한 자리 더 챙겨주기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경영 능력 없는 공단 출신의 무능력한 자회사 대표 앉혀놓고 회사에 돈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받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 6개월간 임금 체불도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노조의 임금 체불 신고로 체불 판정을 받은 후에야 임금을 돌려받았으나 이 돈의 재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것이 아닌 자회사 직원들에게 쓸 비용을 안 쓰고 남겨둔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직원들 근무복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고 제때 승진을 시키지 않아 생긴 급여의 차액,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할 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아 남긴 금액들입니다. 무자격자인 자를 자회사 대표를 앉혀놓고 임금 체불, 과도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국회의 지적, 자회사 장기 파업 사태를 만든 책임은 결국 도로교통공단에 있으며 이런 도로교통공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찰청과 그 끝에는 최종 고용주인 정부가 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인 우리는 도로교통공단 일을 합니다. 자회사 직원이라서 10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년을 일했으면 10년간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차별과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고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트 투쟁 결의문 낭독 시간입니다. 국가기관 공무직에서 김정환 문체부 서울지부장님,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김원아 도로교통안전공단 관리지부 김원아 부지부장님, 지자체 공무직에서 임봉완도 지부장님, 민간 위탁 분야에서 윤은경 체육회 경기지부장님, 그리고 돌봄 분야에서 한정숙 노인생활지원사 경남지부 부지부장님이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제도 개선,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결의문. 윤석열 정권은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 집권 이후 민생은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통에 노동자와 서민들이 시달려도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 운운하며 국민을 향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실질 임금 인상과 차별을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공공부문의 공무직들은 매년 1~2%대 인상률을 강요받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제도 부활로 임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고작 식대비 4만 원 인상을 위해 17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에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자회사 노동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돌봄 노동자는 어떤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안정화가 곧 대책이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에 아무런 수당 없는 임금 체계를 수십 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양적 확대만 추구하고 민영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인가? 제도도 부실하고 차별도 여전하다. 가장 안전사고가 많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고 3일 1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사용자가 같음에도 행정 직원들과 임금 체계에서 차별받고 있다. 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다. 차등 적용을 얘기하고 1만 원 시대에 대한 우려를 보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에 단호히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마지막 끝고 3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책정하라. 그리고 지자체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기준임금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라.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준수하라.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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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평가 점수를 대폭 상향하라.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 3종 세트 예산을 편성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원청 사용자성을 보장하라. 셋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 3법 폐지하라.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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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차별을 해결하라. 생활체육 지도자와 같이 사용자가 같으면서 임금 체계에서 차별받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도를 개선하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야간 근무를 폐지하고 3인 1조를 준수하라.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무상 돌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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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민주일반연맹은 오늘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현장 교섭 투쟁을 강화할 것이며 다가오는 22일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에 총집결하여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6월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정치의 선봉에서 민중의 등불이 되어 하나 된 내 좁은 희망을 마침내